어제 국내 증시도 조정을 받았는데요. 어떤 전략 필요할지 진짜 전략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김우식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오랜만에 정말 네. 조정다운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피가 그렇죠. 1.6%, 코스닥은 2.6% 하락을 했는데 물론 조정이 나올 만한 시점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구체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예, 조정은 뭐 한 11월부터 12월까지 뭐 늘 나올 것 같다라고 했는데 네. 나오다가 다음날 급등 나와버리고 맞아요. 나오다 급등 나오니까 야 이거 영원히 조정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뭐 주식이 없으신 분들은 막 진짜 조바심이 들 정도로 네. 예, 저가 매수 세력들이 몰려오는 상황이었는데 어제는 오랜만에 또 급락이 나왔고 또 오늘 시장을 봐야 되겠죠. 오늘 시가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또 어제보다도 더 하락해서 마감할지 외국인 매도는 계속 나올지 이런 거에 따라서 아마 조정 폭이 결정될 것이고 아니면 지난번처럼 진짜 조정 없이 그냥 또 땡길 수도 있는 상황인데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그 지난번에 연봉이 2번 떨어지던 상황보다는 지금이 조금은 무겁다. 그래서 조정의 가능성은 조금 놓고 보시는 게 좋겠고 왜 어제 빠졌는가를 보면 사실은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제가 잠깐 시장 재료를 점검을 좀 해봤는데 그림을 조금 보시면은 악재와 호재를 제가 나눴거든요. 악재든 호재든 결국 노출돼 버리면 그건 더 이상 악재가 아니죠. 네. 그래서 코로나가 기존에 창궐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에 따라서 백신이 투여되고 있다는 것 호재와 악재지만 이미 다 노출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호재도 아니고 악재도 아닌 상태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 경기 악화에 대한 불안감은 경기 부양책이 이번에 또 타결이 됐지 않습니까? 경기에 대한 악화 우리 다 알고 있고 그리고 경기 부양책이 이번에 미국에서 또 통과를 했는데 대규모로 통과했는데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냐 다 반영된 것 아니냐 해서 이것도 노출된 호악재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국내 수급을 놓고 보면 최근에 외국인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마 북크루징 관련된 매도 같습니다. 네. 근데 연말이고 내년을 대비해서 또 펀드 매니저들 휴가도 가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아마 북크루징 그런 만드는 이게 이제 그런 차익 실현 매도하는 수익을 확정시키는 그런 매도로 보인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외국인의 매매는 내년 초 정도로 가봐야 확실한 방향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풍부한 개인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역시 상태는 노출됐고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세금 회피 물량이 이제 연말에 보통 나오는데 지금 거의 없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예, 이것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배당 관련 매수가 연말에 또 들어오는데 이것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모두 소멸된 상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또 호재로서 비둘기적 그 미 연준의 스탠스 이건 FOMC 회의 이번에 나왔을 때도 확인했지만은 역시나 연준은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할 때까지 해보겠다 이런 스탠스를 확인했기 때문에 호재라고 봐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출이 됐죠. 그러니까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바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테슬라가 S&P 500에 또 편입이 됐죠. 이것도 이제 테슬라 어떤 개별 종목의 흐름을 놓고만 볼 수 없는 게 워낙에 미국의 나스닥이나 글로벌 증시를 땡겼던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네. 분위기를 짚었죠. 이 종목이 이제 S&P 500에 편입되면서 막상 편입되면서 이틀 연속 하락했는데 아마 이것도 재료가 노출된 것이 아닌가. 자, 이런 중립적인 상태에서 보니까 하나 딱 남은 게 코로나 변이거든요. 코로나 변이가 나오다 보니까 요거는 우리가 전혀 예상을 못했던 돌발이거든요. 영국 같은 경우가 지금 이틀 연속 급락이 나왔나요? 주가가 밀렸고 또 각국이 영국을 지금 봉쇄하기 위해서 유럽 각국이 지금 봉쇄하기 위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워낙에 변이 코로나 같은 경우는 확산 속도가 기존의 코로나보다는 거의 70% 이상 굉장히 확산 속도가 빠르죠. 물론 이번 백신이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이 부분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시장에 악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좀 봐야 되겠고요. 그 외에는 이미 재료는 다 노출이 됐다. 그러니까 뭐 좋은 것 나쁜 것 다 노출돼. 특히 최근에 주가가 올랐던 게 호재들이 많이 반영이 됐었는데 그러면 뭐 백신 나왔고 경기 부양책 오케이 알겠고 풍부한 개인 자금 알겠고 연준의 스탠스 우리 알겠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서 또 뭐가 있는데? 라고 질문을 하면 딱히 호재가 없어요. 네. 나올 만한 게 다 나왔더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지수의 어떤 조정 가능성은 조금 높아진 게 아닌가라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죠. 기존의 어떤 시장 구도가 완전히 다른 구도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 특히 수급 구도 자체가 예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함부로 예단하는 것도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중에 우리가 하나를 좀 살펴봐야 될 게 일단 일정을 좀 보시면은 네. 세금과 배당이 관련된 이제 일정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 달력이죠. 이게 올해 장을 놓고 보면 이번 주에 오늘 수요일, 목요일 장이 열리면은 금요일은 성탄절 휴장입니다. 그렇죠. 연휴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이면 세금 배당 기산일이 되겠는데 다음 주 수요일이면은 이제 한 해의 마감입니다. 바로 31일은 휴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장이 열리는 시간이 오후 거래일밖에 안 남았네요. 요 기준을 놓고 보면 월요일이 다음 주 월요일 28일이 세금과 배당의 기준일입니다. 뭐냐면 내가 세금을 내기 싫으면 언제까지 팔아야 되냐 하면 그 대주주 관련해서 네. 10억 이상인 분들은 대주주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걸 면하기 위해서는 28일까지 팔아야 돼요. 반대로 내가 배당을 받겠다. 올해 배당을 받겠다 그러면은 28일까지 매수를 해서 넘어가야 됩니다. 네. 배당락이 29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으로 놓고 보면 28일을 놓고 보면 상당히 어떤 세금 회피 세력과 배당을 받겠다는 세력이 조금 충돌이 있을 수도 있는 게 바로 다음 주 월요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요 상황에서 우리가 수급을 하나 놓고 보시면은 예전과 다른 어떤 패턴을 보이고 있다. 어떤 걸까요? 예, 지금 기관의 배당 투자가 되겠는데 진짜 매년 거의 한 10년 넘게 원래 그랬죠. 12월이 되면 기관의 배당 관련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위쪽에 파란색의 어떤 수급 흐름을 놓고 보시면 이게 기관의 매수 매도인데 연말만 되면은 거의 100%입니다. 네, 지금 동그라미 친 게 12월인 그렇죠. 거죠? 요게 지금 예. 화살표를 올려놓은 거 요것들이 바로 12월의 수급이거든요. 예. 항상 보면은 기관들은 12월에 매수를 했다. 왜? 배당 때문에. 배당을 받고 1월부터 해서는 그 배당을 받았던 물량을 다 매도를 하거든요. 이 패턴이 매년 지속됐는데 올해는 기관이 계속 팔고 있어요. 그럼 배당 투자에 관심이 없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지금 환매가 나오고 있는 상황도 있겠지만은 살림살이가 돈이 안 되니까 살 돈이 없으니까 못 사겠지만은 그것도 있겠지만 최근에 성장주가 얼마나 많이 올라왔습니까? 그러니까 배당주에 관심이 없어요. 배당 그 몇 프로도 안 되는 거 관심이 없는 겁니다. 네. 거기다가 지금 배당 관련주로 우리가 생각하면 은행주라든지 배당을 가장 많이 하는 것, 은행주, 뭐 통신주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은 이미 상당수 또 올라왔어요, 주가가. 그렇죠. 괜히 배당 몇 % 받겠다고 들어갔다가 차익 매물 나와서 밀려버리면은 네, 배당락으로. 그렇죠.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의 배당 매수가 거의 올 연말은 거의 없다, 지금까지. 진짜 보기 힘든 상황이 나오고 있고, 물론 올해 들어서 유례 없는 상황이 많긴 많죠. 그 중에 하나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볼 수 없었던 현상. 12월 들면은 기관과 반대로 개인 투자자는 계속 매도를 해왔었거든요. 이것도 2016년부터 놓고 보면은 이게 단위가 조단위가 되겠는데 2016년, 17년, 18년, 19년 올해를 놓고 보면 개인 투자자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네요. 지금 거의 1조, 3조, 그다음 1조, 3조 이렇게 거의 4조 가까이 매년 연말에 세금 때문에 팔았던 분들 그 개인 투자자가 올해는 무려 4조를 매수했거든요. 네. 완전히 바뀐 모습을 수급의 어떤 구도가 바뀐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뭐 개인 투자자분들의 성향도 있겠지만은 이 4조의 매수 안에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반 정도가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가 특별 배당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 수요가 좀 몰린 것도 물론 있겠고 또 거기다가 요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왜 개인들이 세금 회피 물량이 안 나오고 있는가 지금 12월 달에 그걸 생각해보면 요런 그림을 보시면은 또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 수급을 놓고 보면은 지난 11월에 위쪽이 이제 개인 투자자인데 거래소와 코스닥을 나눴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 모르겠지만은 거래소 시장에서는 11월에 매도가 이미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매도를 했고 요 부분이 아마 그 11월 당시에 양도소득세 기준을 10억에서 낮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을 때 미리 선반영해서 매도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이런 패턴 같은 경우는 작년도 그랬었고 매년 보면은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매도가 나왔던 게 12월에 매도가 나오고 11월에 다시 내년 1월에 매수하는 패턴이었는데 그 패턴 자체가 좀 빨라진 게 아닌가. 네. 11월에 매도하고 오히려 12월 같은 경우는 매수라는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패턴을 전혀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것. 이걸 감안하면 아마 이번에도
우리가 함부로 예측하는 것은 좀 예단하는 것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기존에 또 못 봤던 여러 가지 현상들 중에 하나가 요게 S&P 500 섹터의 종목들인데 네. 여기에 없었던 종목이 하나 있거든요. 테슬라요? 테슬라죠. 예. 위쪽 상단에 드디어 테슬라가 올라와 있습니다. 요게 시총 규모가 칸 크기가 시총의 어떤 크기를 나타내는데 애플이 가장 크죠. 그다음에 구글이 있겠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여기 있겠고 테슬라가 드디어 올라왔는데 테슬라 요보다는 조금 더 땡겼습니다. 2%가 아니고 한 1% 정도에 밀렸는데 지금 이제 테슬라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S&P 500에 올라왔다는 것, 요것도 그동안 우리가 못 보던 현상이고, 그리고 재료 자체가 제가 보기에 노출됐다는 측면에 놓고 봤을 때는 테슬라의 주가 흐름이 대단히 중요한 상태가 아닌가. 만약에 테슬라가 수급 보조가 끝나고 나서 밀리는 모습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은 시장에도 분명히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재밌는 게 이제 마침 테슬라가 밀리고 있는데 애플은 또 올라가요. 네. 애플은 또 전기차 관련해서 2024년에 자율 전기차를 내놓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마침 또 테슬라하고 또 이렇게 또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 때문에 애플은 강세, 테슬라는 약세의 흐름을 보이는데 아마 이것도 우리 전체 시장,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어쨌든 제가 보기에 지금 전체적인 흐름은 분명히 어떤 조정의 어떤 기운이 강하게 느껴지고 있다. 다만 그 조정의 폭 같은 경우는 워낙에 풍부한 자금이 돌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현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좀 예단하는 것은 조금 자제해야 된다. 그렇게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년과는 좀 전반적으로 보자면 12월장 좀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은 어떻게 보면 필요하고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조정의 폭은 어느 정도일지 모르기 때문에 예상보다 또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을 눈여겨보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할 텐데, 일단 어제 이렇게 비교적 큰 조정이 나오니까 매수를 하고 싶었는데 못하신 분들은 이 접근이 가능할까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들어오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어떤 종목들을 사야 될까요? 테마주는 조금 경계해야 되고요. 네. 급등 테마주들은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제 지금 요 정도 연말 시즌이면 보통 얘기 많이 나오는 게 내년 실적이 좋을 종목이 뭐가 있겠는가. 요게 가장 큰 화두가 되거든요. 네. 제가 3C 관련주라고 해서 항상 3개로 좀 쪼개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경기 민감 섹터의 시크리컬, 그리고 컨택 종목의 그다음에 C, 컨센서스 상향의 C,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를 보여드리는데, 지난주에 제가 테마주를 잠깐 넣었었죠. 그중 후성이 상당히 괜찮았었는데 네. 그 후성은 컨센서스 상향 종목에 제가 집어넣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요 섹터 중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세 번째 컨센 상향 종목이 되겠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냥 경기민감 섹터와 컨택주는 제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하나 둘을 예를 좀 들었죠. 네. 단기적으로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차익 실현도 괜찮고, 내년을 향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조정 구간을 조금 활용하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경기민감 섹터와 컨택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내가 이런 종목이 없으신 분들은, 난 이런 종목이 아직 없다 하시는 분들은 조정을 이용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한번 공략해 보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제가 컨센 상향 종목에 넣어놨던 종목이 예를 들어서 뭐 NC소프트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스튜디오 드래곤, 작은 종목 인텍플러스, 또 후성 같은 종목인데, 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내년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컨센이 상향되고 있는 종목이다. 이 종목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많아요. 상당히. 네. 많은데 대표적인 종목이다. 제가 가지고 나온 대표 종목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 특히 뭐 아까 후성 같은 경우 테마주에서 제가 컨센 상향 종목으로 올린 후성 같은 경우는 상당한 또 변동성을 좀 보였었는데, 동종목도 전기차 관련된 전기차 소재 관련, 그리고 반도체 특수가스, 이런 중국 공장 확장이 이미 다 이루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내년 실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겠고,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신장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워낙에 지금 굵직한 모멘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이제 불소2에 대한 얘기가 드디어 나오고 있더라고요. 요게 내년 상반기 1, 4분기에 나올 것이다. 그리고 다른 대작이 내년에 또 2개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면 최소한 실적이 내년에 거의 한 50% 이상 증가하지 않겠는가. 올해도 큰 폭 증가했는데 내년도 그 정도의 상승폭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자회사들의 성장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모두 지금 상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 카카오 같은 경우 최근에 턴을 하고 있더라. 그리고 이제 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 어제 굉장히 좀 특징적인 모습을 보였죠.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이런 모양입니다. 어제 좀 올라왔어요. 예.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의 일봉을 좀 놓고 보시면은 굉장히 특징적인 흐름이 나오는데 하락 채널형의 모습에서 그 하락 채널의 상단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조금 이 종목도 약간은 그 양치기 소년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게 좀 네.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의 가장 큰 단점이라 그러면은 밸류가 높아요. 밸류가 좀 꽤 높습니다. 네. 밸류가 높기 때문에 약간 도움이 필요한데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가 하면 중국의 도움이 필요해요. 예. 컨텐츠 수출을 지금 넷플릭스에 하고 있지만은 중국 문이 아직도 안 열렸기 때문에 중국 문만 열린다 그러면은 그 고밸류가 해소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 매번 시진핑 주석이 온다 만다 그러다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못 오고 있죠. 예, 양치기 선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도 갈 듯 말 듯 하면서 못 가고 있었는데 어제 굉장히 좀 재밌는 기사가 났던 게 네. 최근에 넷플릭스에 판매를 했던 스위트홈이라는 인기 많다면서요. 예, 드라마가 이게 저도 좀 봤었는데 굉장히 특징적이에요. 뭐냐면 예전 우리 드라마, 우리 한국 드라마 그러면 대표적인 게 멜로물이 많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뭐 특히 뭐 불륜 관련된 얘기 또 너무 식상한 예. 진짜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가 많았는데 최근에 넷플릭스에 제공되고 있는 올라오는 판매가 된 우리 그 드라마를 놓고 보면 이게 우리 드라마인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네, 상당히 다양해졌어요. 그렇죠. 장르가. 주제 자체가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요번에 나오는 그 스위트홈 같은 경우도 괴수가 나오는 건데 좀비물이 아니고 괴수물인데 지난번에 킹덤 같은 경우도 한국형 뭐 좀비물 이렇게 나와서 굉장히 히트를 쳤지 않습니까? 네. 시즌 2까지 나왔고 이 스위트홈 같은 경우도 글로벌 전체에 판매되고 나서 랭킹이 뭐 전체 한 1등 한 곳이 글로벌 전체에서 한 10개 국가 미국에서도 한 8위권에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정도의 성적을 낸 적이 없어요, 그동안. 그래서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내놓은 이런 많은 드라마들이 드디어 글로벌 전체적으로 K-드라마가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어떤 영역으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런 걸 감안하면 스튜디오 드래곤의 주가가 어제 이렇게 올랐던 것은 네. 상당히 특징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밸류가 좀 높아서 좀 단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구간에 이제 진입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드라마를 매년 뭐 수십 편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이런 드라마가 쌓여가면 그 드라마가 넷플릭스에 계속 판매가 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국 판매는 하나도 없거든요. 아마 내년에는 설마 중국 문이 열리겠죠. 네. 그걸 감안하면 드디어 아마 진짜 우리 K-드라마의 드래곤이 되지 않을까. 지금은 잠룡처럼 누워있지만은 내년에는 충분히 날아올 수 있는 어떤 그런 회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제의 흐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했었고 그리고 내년 장에 어떤 종목을 가져갈 것인가 고민하시는 분들은 스튜디오 드래곤을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어제 기관도 많이 매수를 했었거든요. 이런 수급 측면도 놓고 봤을 때 특히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 이 종목이 아닌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만약에 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미국 증시 보자면 또 우리 시장 다시금 힘을 낼 수도 네.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뭐 지난주하고 전략은 비슷할 것 네. 같아요.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어떤 중장기적인 내년 상반기까지 큰 그림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긍정적인 우리 관점은 유지하자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테마주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하자 말씀드린 것은 순환매 차원입니다. 좀 급등했던 어떤 테마주 같은 경우는 차익 매물을 맞을 수 있는 자리고 아까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그동안 좀 누워 있었던 이런 종목들이 힘을 좀 얻을 수 있는 해서 그동안 소외받았던 종목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전략 김우식 전문가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